네, 288번부터 볼게요. 문제에서 지금 방정식을 어차피 풀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뒤에 좀 로그에서도 또 할 건데요. 얘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경 쓰이는 게 뭐야? 로그 0.1x도 있고 밑과 지수에 다 미수가 깔려 있다고. 그럼 그때 뭐 하자고 있어요? 얘 양변을 로그 씌우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변을 로그를 그냥 갖다 씌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x 로그 0.1x고 그럼 1000분의 x 제곱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 여기에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건데 그럼 여기에 로그인데 밑이 몇인 걸 씌워요? 네, 이때는 0.1 얘가 있기 때문에 이 0.1과 똑같은 밑이 0.1인 로그를 씌우겠다 이렇게 먼저 바꿔주셔도 되겠죠. 근데 0.1 갖고 갖다 씌우다 보니 0.1로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0.1을 한 번만 바꿔볼까요? 0.1은요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10분의 1은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0.1을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꺼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번엔 밑이 몇인 걸 깔아주면 돼요? 네, 10인 걸로 통일해서 깔아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밑이 10인 거. 그럼 어차피 우리 밑이 10인 건 상용로그니까 굳이 안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계산하자고. 그럼 이때 x의 거듭 제곱돼 있으니까 얘는 뭐 해줘? 앞에 쪽으로 가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행동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얘도 바꿔주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일단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로그 10의 1000분의 1 그냥 먼저 따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로그 10의 1000분의 1은 몇입니까? 네, 그럼 로그 10에 그냥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먼저 갖다 쓸 거고 거기에 더하기 그럼 얘는 로그 10의 x제곱분의 1은 로그 10의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먼저 바꿔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야지 지금 1000분의 1과 x제곱분의 1을 따로따로 본 거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로그 x를 치환만 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이 어차피 우변으로 넘어니까 p제곱이고 얘 먼저 갖다 쓰겠지? 얘는 뭐라고 갖다 써? 네, 마이너스 2p 그리고 얘는 몇이라고 써요? 마이너스 3 그럼 는 0이요 이렇게 해서 근을 그냥 끝까지 구하자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p 값이 지금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근데 p가 뭐였어요? 로그 x였으니 그러면 이때 x는 10의 3제곱 또는 10의 네,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그 두 실근을 구해서 걔네들을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인 100이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지수와 밑에 둘 다 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양변 로그 씌워라 이렇게 얘기해줬던 게 내용 끝이라고. 됐어요? 네, 그 다음은 1번이요. 네, 291번 문제로 볼게요, 그러면. 근데 291번 문제도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어차피 백이 돼 있고, 는 0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항이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2개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돼요. 그럼 항이 2개면 우리는 뭐 하실까요? 네, 비교해 하시면 되겠죠? 는 놓고서 비교를 할 겁니다. 4분의 x의 로그 5의 4 그리고 3분의 x의 로그 5의 3 이렇게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지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비교를 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원래 뭐부터 생각할까요? 밑이 같으면 비교를 할 때는 뭔가 하나는 맞춰줘야 될 거냐. 아, 밑이 같으면 나는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근데 얘랑 밑이 같을 수 있어요? 4분의 x와 3분의 x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x에 0 집어넣을 때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밑이 같아지니까. 근데 문제에서 x는 0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럼 밑이 같을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밑이 같았을 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밑을 같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두 번째, 어디를 같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까?
지수가 같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대요. 지수가 같으면. 그럼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벌써 지수가 같아요? 다르죠? 근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도 니네가 지수를 같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밑도 같게 할 수가 없고 지수도 같게 할 수가 없다면 그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서도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서 문제를 푸세요. 순서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념 원리 진도를 맨 처음에 나갔을 때는 양변에 로그 씌우라는 개념은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문제집에 쓰여있긴 한데. 왜냐면 이것까지 먼저 잡고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 필수예제에서. 그럼 연습 문제 보면서 이런 걸 보는 거야. 아, 나 이제 밑도 못 갖게 하고 지수도 못 갖게 해. 그러면 양변 이제 뭐 하자? 로그 씌우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때 양변에 그냥 나는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하겠대. 그럼 이번엔 로그를 씌울 건데 밑이 몇인 로그를 갖다 씌우면 돼? 그럼 5인 걸 쓰면 돼요. 그럼 로그 5, 로그 5 따라주자. 그럼 이때 얘는 4분의 x에 로그 5에 4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3분의 x에 로그 5에 3이요. 그래서 얘랑 이제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재훈아 너 쓸 때 아까 봤더니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바로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거는 얘랑 완전 다른 거야. 이 전체가 로그 5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로그 5의 4제곱은 진수에만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써야 돼. 그럼 다시 계산하지. 그럼 로그 5의 4는 뭐 할 수 있어? 진수에만 있는 이거는 앞으로 곱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곱해서 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곱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5의 4 곱하기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사라졌죠. 그럼 여기를 바꿔줄 건데 진수에서 나누기로 돼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빼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5의 x에 빼기 로그 4라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는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여기 로그 5의 3이 앞으로 곱해주신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얘도 뭐라고 쓸 거예요? 일단 어색한 게 여기까지 오시는 상황이 첫 번째가 어색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니네한테 좀 더 보여지는 행동이 우리는 어차피 x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니네는 뭐 하냐면 얘를 치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니네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얘를 지금 치환해서 볼 거예요. 근데 얘는 치환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니네가 생각할 게 로그 5의 4라는 거는 숫자예요. 그냥 어떤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라고. 그럼 얘는 치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부터 계산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를 내가 지금 P라고 바꿔줬고 얘도 지금 P라고 바꿔줬었을 때 식은 어떻게 써지냐면 그냥 로그 5의 4 곱하기 P야. 이 숫자가 P한테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근데 로그 5에서 곱하기 로그 5의 4래.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전체 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로그 5의 4의 제곱이야. 이렇게 볼 거고. 그럼 이번에도 로그 5의 3과 P를 곱해줬으니 저 P의 로그 5의 3이라는 숫자가 그냥 곱해져 있구나. 그리고 얘랑 곱하면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이때 내가 얘를 이제 니네가 P로 바꿔서 푸는 이유가 뭐냐면 얘 P에 대한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얘 P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왜요? 얘 왜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왜요? P의 차수.
근데 P의 차수가 1이니까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니네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데요? 근데 이 항에서 P는 P끼리 모아놓고 P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모아놔주세요. 즉, 얘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서 문제 풀란 소리예요. 1차 방정식이구나. 그럼 P 갖고 있는 거 좌변으로 이 항에서 쓰겠대. 그럼 로그 5의 4에서 로그 5의 3을 빼준 거에 P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저게 개수라는 숫자를 쓰니까. 는. 그러면 이번엔 얘는 우변으로 이 항에서 갖다 쓰시면 되겠죠? 저게 숫자니까. 그럼 여기는 로그 5의 4의 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5의 3의 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구나. 마지막 1차 방정식입니다. AX는 B꼴로 만들어 놨거든? 그럼 이때 P값 어떻게 구해? 네, 얘로 나눠주자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1차 방정식 풀려면. 그럼 이제 얘로 나눠서 쓰자고. 그럼 여기는 로그 5의 4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는 식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당연히 뭐 보여? 합차로. 그럼 얘는 로그 5의 4 마이너스 로그 5의 3에 로그 5의 4 플러스 로그 5의 3이라고 갖다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로그 5의 4 빼기 로그 5의 3은 똑같으니까 약분 되겠어요. 그래서 P라는 값이 로그 5의 4 더하기 로그 5의 3이에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을 풀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마지막 P 다시 돌려놓을 거 아니야. 뭐가 P였는데? 그럼 로그 5의 X가 얘랑 같다라고 해줬어. 그런데 거기 상태에서 마지막 X값 구하래. 그럼 얘는 로그 5회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 자체도 로그 5회라고 한꺼번에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로그 5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2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별표를 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니네가 숙제 풀었을 때 양변 로그 씌운다라는 자체에서 저게 생각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씌우는 걸 별표로 보고 집에 가서 또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별표를 갖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네, 292번 활용 문제.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힘들어 했으니 여기 상태에서 표현하는 건데 그냥 문장 해석을 똑같이 반복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석을 갖고서 숫자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먼저 해보라고.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봤어. 어느 공장에 정수된 시설을 한 번 가동을 할 때마다 물속의 불순물이 X%가 제거가 된대요. 그럼 제거됐으니까 남은 것들만 생각을 하겠죠? 얘가 지금 제거가 된댔으니까.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수시설을 10번이나 가동을 했고 그때 여기에서 물속의 불순물의 양을 처음 불순물 양의 10%가 되었다라는 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결국 10번을 했었을 때 물에 남아있는 불순물 양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처음 양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럼 처음에 불순물이 A만큼 있었어요. 이렇게 먼저 써놓고 들어가자고. 얘가 A만큼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정수시설을 한 번을 돌렸어. 한 번을 돌렸어. 근데 여기서 일단 이해가 나는 지금 남은 불순물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거된 불순물을 구해야 되는 거야? 제거된 왜? 생각은 하고서 얘기를 할 건데 남은 불순물인지 왜 제거된 불순물인지. 이게 이 문장의 국어 판단이거든. 여기서 니네가 필요한 게 남은 불순물일까? 아니면 제거된 불순물을 구해야 될까?
그건 여기 노란색 쪽에서 보는 거예요. 노란색 쪽에서. 자기가 다시 이용을 하면 10번 가동을 했을 때 물속의 불순물의 양이라고 질문했잖아. 그럼 10번 가동했었을 때 지금 저기서 말하는 불순물 양은 제거된 양이야, 남은 양이야? 남은 양이잖아. 그러니까 남은 양을 표현을 하라고. 10번에서 남은 양을 표현을 하라고요.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한 번 했어. 그럼 남은 양이 얼마냐고. 응?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 아,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한 번 할 때마다 10%가 제거가 된대. 그럼 A 양이 있었어. 그럼 한 번 했었을 때 남은 양. 근데 90% 남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적으로 100분의 9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A에. 이게 지금 남은 양이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90%라는 내용은 어떻게 구하는데? 니네가 왜 90%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1에서 지금 10%를 빼주는 거잖아요. 1이라는 전체 비율에서. 그럼 10%라는 숫자는 비율로 표현하면 100분의 10이고 그럼 1이라는 자체 전체에서 얘를 빼준 값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남은 양을 표현하는 식이 되겠구나.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이제 문자로 바뀌어준 거예요. X%를 불순물을 제거했대요. 그럼 그때 얘 남은 양은 1-100분의 X에 근데 여기에 A를 곱해준 게 한 번 제거됐을 때 남은 양이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가동을 시켰대요. 그럼 두 번째 가동했을 때 남은 불순물의 양은? 네, 이거에 다시 1-100분의 X만 남을 거 아니에요. 변화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눈이 돌았어. 야, A에서 제거가 됐잖아. X%가. 그럼 X%가 제거됐으면 비율이 100분의 X만큼 줄어들 거니까 1-100분의 X를 그 A에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A의 X%를 제거된 양이래.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에서 다시 X%를 제거해줘야 되잖아. 근데 제거되고 남은 양이야. 그럼 여기에다 뭘 곱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100분의 X를 곱하자라는 거잖아. A에서 얘로 넘어왔을 때 A에 1-100분의 X를 곱한 것처럼 얘에서 한 번 더 하면 여기에 1-100분의 X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1-100분의 X를 곱하면 식을 어떻게 써요? 제곱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제거했었을 때 남은 양이 되었다고요.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요? 네, 세제곱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야기 끝났잖아. 몇 번 가동을 했다고? 10번 가동했다고. 그럼 10번 가동했었을 때 양은 1-100분의 X에 10제곱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양이 뭐랑 똑같다고? 처음 불순물량의 10%랑 똑같다고. 그럼 처음 불순물량이 뭐였는데? A였잖아. 그럼 그 A의 10%랑 똑같다고. 그럼 A의 10%를 식으로 어떻게 쓰냐고. 10분의 A요. 그래서 얘랑 같아요라는 이제부터 이 식이 쓰여져 있는 방정식을 푸세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된 거라고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양변에 AA 없애줬구나. 그럼 이때 다시 지수 방정식이 되었는데 근데 이 방정식을 풀렸는데 또다시 또 볼까요? 밑 같게 할 수 있어요? 지수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양변에 10분의 1제곱을 그럼 요게 10분의 1제곱이면 여기도 10분의 1제곱인데 그럼 지수가 같아져요? 다시 네가 요게 10분의 1제곱을 하면 여기는 1-100분의 X라는 1제곱이 남겠죠? 그럼 여기는 10분의 1에 10분의 1제곱이고 그럼 지수가 같아요? 아니요. 이런 건 지수를 같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를 풀고 싶어.
근데 나는 어떤 걸 10제곱해서 10분의 1이 되는 걸 계산을 하고 싶대잖아. 근데 밑도 못 갖게, 지수도 못 갖게. 그럼 아까 뭐 하자고? 로그 씌우자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로그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번에도 로그를 씌워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니네한테 문제에서 이런 값을 알려준 거야. 아, 로그 80이라는 값을 1.9로 계산을 하래. 그럼 지금 저 로그는 밑이 몇인 로그를 깔아준 거야? 10인 상위 로그를 깔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그냥 깔아주라고. 그래서 예각법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다시 계산합시다. 지수에 있는 10이니까 뭐 해줘? 앞으로 꺼내줬어. 그럼 10 로그 1 마이너스 100분의 x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로그 10분의 1 몇이죠? 네,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또 변환시켜줘야 돼요. 로그.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구하시겠죠. 그럼 얘는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10분의 1이요. 마이너스 0.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됐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는 뭐라고 써? 응? 얘는 10에 마이너스 0.1제곱이라고 쓰자. 원래 이렇게 배운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가 몇인지 물어봤어. 그럼 로그 10의 얘니까 얘가 마이너스 0.1 되려면 10의 마이너스 0.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답을 쓸 수는 없단 말이야. 이 답을 쓰지는 않겠다고, 여기 상황에서.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뭐 하느냐? 이 빨간색에 쓰여져 있는 얘를 건들고 싶은 거라는 거야. 얘를 건들고 싶어요. 그럼 1.9라는 숫자와 얘와의 관계를 보니 1.9라는 숫자와 얘와의 관계를 보니 이걸 1.9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2를 더해도 되지 않을까? 양변에 뭐 한다고? 2를 더하자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얘는 2 더하기. 그럼 얘는 2를 더하면 몇이다? 1.9가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형태가 됐고. 그러면 얘가 로그 1-100분의 x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이 숫자를 거꾸로야 로그 80을 1.9로 계산한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1.9라는 숫자를 얘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1.9를 뭐로 바꿔달라? 얘로 바꿔달라고. 그럼 다시 뭐야? 얘도 로그라고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만 만들어달라는 소리구나. 근데 우리에서 지금 더하기잖아. 그럼 더하려면 얘도 로그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2는 로그 몇인데? 100이라고 2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얘 때 더해주면 진수끼리 뭐 해주고? 곱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야? 이렇게 되었으니 똑같아져서 100-x가 80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처음 불순물량 x는 20이요.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상용 로그에서의 값을 갖고서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으라는 소리도 있구나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거꾸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21번은 아까 현아 방정식에서 너한테 뭐라고 했던 네가 비워져 있는 문제, 그 문제랑 지금 똑같은 형태인데 부등식으로만 바뀌어져 있어. 근데 니네가 지금 이걸 봤었을 때 뭐 진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계속 합성함수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합성함수. 왜냐면 로그 2라는 데에 로그 2분의 1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합성을 해준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합성을 해준 거에 대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문제풀이를 항상 어떻게 푸느냐? 거꾸로 푼다라는 게 핵심이야.
최대 최소의 상황과는 달라. 최대 최소는 합성함수를 뎨고 있는 최대 최소는요. 앞에 거부터 해석하면서 들어가는데 방정식과 부등식이 합성함수로 돼 있을 땐 무조건 거꾸로 푼다예요. 그럼 거꾸로 푼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수학에서는 원래 안에 있는 걸 계산하고 그 값을 집어넣어서 밖에 있는 값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푼다라는 건 얘 자체를 난 뭔지 모르니 얘부터 해석해서 로그 2의 네모가 1이 되는 걸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가 거꾸로 푼다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뭐 푸는 거야? 부등식 푸는 거죠. 그럼 내가 부등식 풀 때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죠? 밑과 진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부등식을 풀 때는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무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하세요가 첫 번째라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을 보다 보니까 여기 안에는 로그부터 볼까요? 로그 2분의 1 x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선 진수가 누구야? x죠. 그래서 진수가 첫 번째 x가 되는 거고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난 로그가 두 개나 있었잖아. 그럼 이 로그 2라고 쓰여져 있는 얘의 진수는 누구예요? 로그 2분의 1x죠. 그러니까 그 진수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얘가 이 로그 2 안에 들어가 있는 진수구나. 그럼 로그 2분의 1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푸는 게 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x는 로그 2분의 1, 밑이 2분의 1인 거의 진수였죠. 이 로그 2분의 1 x는 밑이 몇인 거의 진수라고? 2인 거의 진수라고. 됐어요? 그럼 얘 갖고 이제 혼자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니네한테 전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땐, 특히나 부등식을 풀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숫자를 갖고서 표현할 때는 얘를 다시 로그를 씌워서 표현을 하라고 무조건. 그래야지 문제가 편해진다고.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1의 몇이야? 로그 2분의 1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놓고서 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부등식은 x랑 1이랑 크기 비교하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고. 그럼 x가 지금 1이랑 크기 비교하는데 밑이 몇인 거니까? 2분의 1이니까 부동호 방향이. 네, 반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밑쪽 진수 조건만 확인했을 때 x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라고 일단 먼저 나오고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진수 조건 끝났으니까 두 번째부터 이야기한 게 말 그대로 이제 식을 계산을 하시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계산하세요. 그럼 식 계산은 여기서 말한 거꾸로 푼다의 개념을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거꾸로는 얘부터 해석을 하라고요. 그럼 로그 2의 네모가 1보다 작아요. 그냥 얘만 먼저 풀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또 로그 부등식이잖아. 그럼 이 1을 뭐라고 바꾸나? 로그 2의 2 먼저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모를 먼저 이 2랑 비교를 해서 쓰라는 거구나. 그런데 밑이 몇이니까? 2니까. 그러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네모가 뭐였니? 로그 2분의 1x였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로그 2분의 1x가 들어간 걸로 한 번을 거꾸로 푸는 거라고. 그럼 또 바꿔주면 되겠죠? 이 2는 로그 2분의 1에. 그럼 이때는 그냥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2가 된대.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여져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연습들 안 했죠? 해갖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상황에서 마지막 다시 x랑 얘랑 비교를 하자. 근데 부동호 방향은? 근데 밑이 이번엔 2분의 1짜리니까 바뀌어서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x가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찾은 것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럼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도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니네가 연습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진수 조건 어차피 확인 안 해도 거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는 얘를 꼭 쓰는 이유에 대해서 꼭 말해줬다고. 얘를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등호방을 천천히 보기 위해서는 쓰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됐어. 근데 22번은 원래 풀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해줬잖아. 우리가 지금 로그에 거듭제곱꼴로 되어 있어. 그럼 계속 뭐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빨리빨리 치환해서 풀겠지. 로그 3분의 1의 x를 나는 어떤 p라고 치환을 해서.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줘요? 3P. 네, 3p고 여기는 p제곱이고 그럼 마이너스 2니까 결국 식을 정리해서 p제곱 플러스 3p 거기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 풀면 되겠죠. p 플러스 1과 p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어떤 데를 찾아라? 작은데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 쪽 찾으라는 소리겠구나. 그러면 이때 여기서 구한 결과물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누가? p가. 근데 p가 뭐였으니?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마지막 x값 다시 찾으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x가 여기 가운데만 있잖아. 그럼 이번에도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로그 3분의 1에 뭐랑 똑같을까? 네,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9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로그 3분의 1에 뭐랑 똑같을까? 3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그럼 이제 크기 비교하자. 9랑 x랑 3이랑 크기 비교하는데 밑이 몇이니까? 3분의 1이니까 부등항이 어떻게 돼야 돼? 근데 반대로 바뀌어서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고. 그러니까 치환해서 부등식 얘까지도 못 구하면 그건 진짜 힘든 거고요. 얘를 풀었었을 때 나머지 상황은 전 시간에 니네가 풀고 갔던 필수의 제세의 기본 연습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해됐죠? 그럼 23번 문제를 봅시다. 오늘 봤던 별표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있던 거겠죠?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깔려 있어요. 그럼 뭐 하자? 네, 로그를 씌워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 로그를 갖다 씌우려다 보니까 밑이 몇인 걸 씌워줘요? 네, 2인 걸 씌워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이 2인 거를 이렇게 지금 씌워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2인 걸 씌워준 이유는 뭐였어요? 네, 여기에 지금 로그 자체에서 벌써 밑이 2라고 돼 있으니까 2인 걸 씌워줬겠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도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야. 내가 이때 여기에 밑이 2인 로그를 씌워줬어. 그럼 밑이 2인 로그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밑이 2분의 1이었어. 그럼 양변에 2분의 1짜리 밑을 씌워준다면 그럼 그때는 증가야, 감소야? 그럼 그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돼요. 즉 양변에 로그 씌울 때도 증가인지 감소인지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씌우셔야 돼요. 부등식은 그래서 계속 부등호만 신경을 써야 되죠. 나머지 계산은 똑같겠죠. 진수에 거듭 제곱돼 있으니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는 형태로 로그 2의 x 전체 제곱이라고 갖다 쓰여질 거고 다시 이때 진수에 곱하기 끊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로그 2의 8을 쓰니까 몇입니까? 네, 3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은요? 2 로그 2의 x. 그럼 이제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로그 2의 x를 난 지금 p라고 빨리빨리 바꿔놓고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럼 p제곱에 마이너스 2p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또 쓰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p 마이너스 3과 그리고 p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었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1과 3인데 0보다 어떤 데를 찾아라? 작은 데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구나. 그럼 이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누가? p가. 근데 p라고 그냥 쓰기도 귀찮으니 뭐라고 쓸 거야? 로그 2의
x 이렇게 또 표현을 하세요. 그럼 아까랑 또 마지막 똑같은 결과물이 되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로그 2의 몇인지 먼저 갖다 쓰자. 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얘가 이 로그 2의 몇인지 갖다 쓰자. 네, 2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8이에요.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마지막 진수끼리만 이제 비교를 하면 되니 2분의 1과 그리고 여기 있는 x와 그리고 여기 있는 8을 크기 비교를 할 건데 밑이 몇이니까? 2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부도방향은? 네,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라라는 거였겠구나. 이게 23번 문제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이건 지수식과는 좀 다르게 좀 편하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유는 알고서 풀어야 되거든요. 24번 문제에서 그냥 보면 말 자체를 해석해 보세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x값이 모든 양수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 달래. 근데 니네가 어차피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 달래잖아. 그럼 얘 부등식 성립할 조건을 얘기를 하면 부등식을 풀자라는 거겠죠. 얘 부등식을 풀자고. 그럼 얘 부등식을 풀려면 뭐 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그럼 로그 3분의 1의 x를 p라고 지금 치환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식을 바꿔준 p제곱에 마이너스 6p에 거기에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 이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은 누구에 대한 식이에요? p에 대한 식이에요. 그럼 나는 양수 x가 아니라 즉 x가 아니라 p라는 말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x값이 양수가 들어갔대요. 그럼 그때 가질 수 있는 p의 값은요? 다시 로그 3분의 1x 그래프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려지죠? 감소함수는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부터 찾는데? 정근선 찾잖아. 정근선 뭐야? y는 0, x는 0이 지금 정근선이죠. 그 다음에 정점 찾죠? 1,0 여기 지나가죠? 그러고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네, 감소하게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x가 양수인 이 범위 내에서 p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네, 모든 실수라고요.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그럼 여기에 질문은 모든 실수 p에 대하여라는 말로 바뀌어졌다고요. 근데 여기 상황이 뭐야? 이제 얘는 p에 대한 식이야. 몇 차식이야? 2차식. 근데 그 2차식인 모든 실수 p에 대해서 얘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달래. 뭐 쓰자는 소리밖에 없어. 이땐 판별식 쓰자는 소리밖에 없겠죠. 얘가 모든 실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머지 고1 때 했던 것만 생각을 하라고. 아, 그럼 판별식 쓰래. 그럼 9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1에 k가. 그럼 0보다 어때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겠어요. 그럼 나머지 얘 그냥 부등식 풀라라는 거겠구나. 그럼 로그 3분의 이렇게 지금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냥 계속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로그 3분의 1의 k가 그러면 3으로 나눴으니까 3이 될 거고 다시 이때 이 3은 로그 3분의 1에 몇? 그냥 3분의 1에 세제곱 3분의 1의 세제곱 왜 27분의 1이요? 왜? 어차피 K 구하자라는 건데 왜 갑자기 이걸 지수로 바꾸고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K가 27분의 1이랑 크기 비교를 하라는데 그때 위치 3분의 1이니까 부동어가 바뀌어서 써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성립하는 K 값은 27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빼먹은 게 뭐야? 이 로그 조건이잖아. 그럼 로그에 있는 K잖아. 그럼 진수 조건 또 확인해줘야 되잖아. 진수 조건이 뭔데?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작아요까지 답을 써줘야 되겠구나.
진짜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할 거라면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 쓰는 게 기본적인 습관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니네가 맞출 확률이 한 60%는 돼요. 솔직히 2차 부등식이 떴어. 치환을 하든 2차 부등식이 떴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저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어 달래. 이 말 안 바꿔줘도. 그럼 그때 무조건 판별식만 쓰면은 60%의 확률로는 맞춰요. 60%의 확률은. 근데 그 나머지 40%들은 전제 조건들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푸는 걸 니네한테 좀 더 추천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2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통수학 1에서 니네가 수상에서 그냥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 시간에 지수 쪽에서 한 번 더 잡아주라고 했었고, 얘는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만들어 달래요. 내용 조건 딱 끝났어. 니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뭔데? 판별식이 0보다. 뭘 이렇게 끊어서 말해? 니네가 뭐, 한 명 뭐 돌림놀이 말할 거 아니라면 똑바로 끝까지 얘기를 해. 다시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이 뭐라고? 네,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판별식 갖다 쓰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 쓰려는데 그럼 B 역할이 누군데? 네, 1차항 개수가 지금 여기 전체니까 얘가 B 역할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니네가 판별식 쓸 때 C 역할이 누구야? 근데 나머지 상수항 얘가 C 역할이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 계산하지. 판별식을 갖다 쓰려는데 짝수니까 짝수차 공식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짝수차 공식 갖다 쓰면 어차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AC니까 1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어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0보다 어떻다고요? 근데 크다고요. 그럼 굳이 쓰기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P로 바꿔놓고서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P 플러스 1의 제곱이랬으니까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돼 있는 식을 갖고서 풀라는 거겠구나. 그럼 여기는 2P제곱에 플러스 2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주니까 2P에 P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1과 0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애를 찾으라고? 0보다 큰데 찾으라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이게 지금 예의해가 되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거 풀어달라고요. 맞아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마지막 얘기할까요? 이때 누군데? 로그 A가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로그 A가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 1은 로그 몇이라고 써지는 거예요? 네,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10분의 1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이 0은 로그 몇이라고 써져요? 1이라고 쓰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A랑 10분의 1이랑 비교할 때 부동항이요. 네,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여기도 1과 A를 비교할 때 부동항이요.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다시 답이 뭔가 조금 어색하네? 무슨 조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진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A는 진수에 있었잖아. 그럼 A의 역할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0보다 크다. 이것까지 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이번엔 1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쓰여지는 답이 쓰여지라는 거구나. 다른 내용 없잖아. X에 대한 그냥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래. 그럼 고1 때 배웠던 개념인데 여기서 니네가 배운 개념은 로그라는 건 이제부터 그냥 숫자니까 그냥 이 자체를 숫자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라고. 여기도 이해됐어요? 26번 이 문제도 아까 방정식 푼 것처럼
부등식에 활용해서도 이거는 그냥 갖다 식을 표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들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한번 봐. 그냥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할 거래.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인구면 초고령 사회래.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 그럼 2000년에는 총 인구수와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표현을 해줬대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그냥 표현을 하면 나는 2000년대 총 인구수와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그냥 표현만 해줬잖아요. 그럼 총 인구수가 몇 명이었고? 10만 명. 그럼 여기는 1000만 명이요. 이런 식으로 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65세 인구수는 50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나머지 문장들을 좀 더 보다 보니 이 나라의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를 할 거래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합시다. 2001년에는요? 그럼 이때 총 인구수는 어떻게 될까요? 1000만 곱하기 뭐예요? 1.4? 안 돼. 증가한다라는 내용은 맞는데 0.3%잖아요. 얘네가 착각하는 게 30%가 비율로 숫자가 몇이에요? 얘가 100분의 30이에요. 즉 얘가 0.3이라고. 30%가. 그럼 3%는요? 100분의 3이죠. 그래서 얘는 0.03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져 있는데? 0.3%래요. 그럼 얘는 100분의 0.3이 되겠죠. 근데 번분수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10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100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0.00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증가잖아요. 증가. 근데 우리가 전체 비율은 무조건 몇으로 놓는다? 1로 놓는다. 그럼 1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준 거를 표현을 하자는 거구나. 그 수를 원래 있던 수에다 곱하자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 1000만이라는 인원수에 여기 인원수의 0.3%가 증가했댔으니까 그 0.3이라는 비율 0.003을 1에다가 더한 값을 곱해주면 얘가 되겠어요. 이게 F표현이라고 아까 X프로 표현한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는요. 65세 인구는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여기 있었던 50만 이라는 인구수에 뭘 곱해줘야 될까요? 1.04. 네, 이때는 1.04를 곱해주면 되겠죠. 4%는 0.0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1.04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그게 2001년의 인원수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다고. 여기도 됐어요. 그럼 한 번만 더 가볼까요? 2002년에는요. 그럼 총 인구수가 어떻게 돼요? 2. 1.003이 제곱이에요. 근데 제곱이요. 아까 말했던 내용이 뭐야? 나는 이제 여기 인원에서 전년도 이거에 0.3%가 증가를 한다고. 그럼 여기에 다시 뭘 곱해줘라? 1.003을 여기다 곱해주라고.
그래서 1000만 곱하기 1.003의 제곱이요. 요게 1.003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고요. 아까 지금 1 빼기 100분의 x 해봤잖아. 그거랑 같은 내용이 된다고. 그럼 2006년도에 65세 이상은? 네. 아, 이제 목 아파. 50만 곱하기 1.04의 제곱. 이제 이렇게 간다라는 규칙을 또 찾은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규칙.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그럼 이때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럼 결국은 몇 년 후에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우리는 방정식처럼 쓰고 싶어서 얘를 방정식처럼 쓰고 싶어서 미지수를 놓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됐냐?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난 거잖아. 그럼 나는 그냥 요게 2000년에 플러스 n년이 지났었을 때로 n이라는 문자를 써서 그냥 표현만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총 인구수는 1000만에 1.003에 n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65세 50만에 곱하기 1.04에 n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상황에서 얘 n년이었을 때 이 인원수들은 표현을 해줬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 마지막, 다시 제일 첫 번째 문장. 초고령 사회라는 게 언제 되느냐라는 거였어. 근데 초고령 사회는 언제 된다고? 네, 그 비율이 20% 이상. 어떤 비율이? 65세 이상인 비율이. 어디에서? 총인구에서. 그럼 그 비율 어떻게 구하냐고. 얘 비율 어떻게 구해 그러면? 총인구분의 당연히 65세 이상. 이게 비율이잖아. 이 멍충이들아. 초딩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초딩? 1000만 곱하기 1.003의 n제곱 분의 50만 곱하기 1.04의 n제곱. 그런데 그거를 퍼센트로 표현을 하재요. 그럼 얘를 퍼센트로 표현하는 방법은? 근데 비율에다 곱하기 100까지 하면 그게 퍼센트요. 맞아요? 그럼 이게 몇이다? 20. 그런데 20보다 어떻게 된다? 이상이면 이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걸 만족하는 n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제부터 이 부등식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선 뭐야? 1000만과 50만. 특히나 만 공 4개 더 붙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먼저 약분을 하자고. 그럼 얘랑 약분하면? 네, 20분의 1이요. 맞죠? 근데 20분의 1 곱하기 얘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그냥 먼저 또 계산하세요. 5 남겠죠? 맞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야? 나는 지금 이 자체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 5도 그냥 먼저 넘겨서 계산할 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시겠죠? 즉 여기에 남아있는 식은요, 이제 20만 남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랍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를 풀고 싶은데 이번에도 문제의 힌트는 뭐냐? 로그 이렇게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의 힘을 빌려서 풀라라는 소리예요. 또 이 상태로 내가 지금 이거에 n제곱이 4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로그의 힘을 빌리려면 양변에 뭐 해준다? 로그를 또 갖다 씌우자. 로그. 근데 밑이 10인 거 갖다 씌웠으니까 그냥 굳이 부등호흡 방향 안 바뀔 거라서 난 여기다 바로바로 갖다 썼어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얘는 지금 진수잖아요. 근데 진수가 나누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로 바꿔줘? 빼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1.04의 몇 제곱? n제곱. 그럼 그 n은 다시 앞으로 꺼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n 로그 0.
1.04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거기서 빼기 로그 1.003에 n제곱이 돼 있었으니 앞으로 꺼내주셔도 되겠죠. 그럼 로그 4래요. 그럼 로그 4인데 지금 봐. 문제에서 벌써 로그 1.003 대신은 집어넣을 거 찾아줬잖아. 이번에는 로그 1.04 대신 집어넣을 거 찾았잖아. 근데 마지막 하나 로그 뭐 대신? 2 대신 집어넣을 거 찾으래. 그럼 당연히 얘도 로그 2로 표현할 생각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뭐야? 얘 2로그 2요 이렇게 갖다 쓰라고요. 그럼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지. 1.04 로그 1.04 뭐 집어넣으래? 네, 그럼 0.10170 빼기 얘도 집어넣으래잖아. 그럼 얘는 0.0013 선생님이 얘를 먼저 뺀 건 어차피 n 곱해줬으면 n으로 묶어주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2 곱하기 마지막 로그 2 대신 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고 계산을 해준 거라고. 계산해줬고 이 상태에서 원래 로그가 없었는데 로그 값들을 주어진 건 로그를 이용해서 풀라라는 거니까 양변에 로그를 그냥 갖다 씌워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준 거고. 그래서 계산을 여기까지 만들어줬다고.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얘가 나오면 뭐 해야 되냐? 진짜 소수점 계산하셔야 돼 그냥.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를 빼주니까 0.0170에서 마이너스 0.0013을 먼저 빼주세요. 그럼 7, 6, 5, 1, 0, 0. 그럼 이렇게 일단 써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써주면 0.0157 n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그 값이 그럼 2로그 0.3010이니까 0.6020 이렇게까지 구해줄 거고 그럼 일단 양변에 만 곱해주면 소수점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럼 이때 157n이 6022요 이렇게 구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n 값이 157분의 6022 될 것이니 마지막 얘에서 답들이 이딴 식으로 쓰여진 거는 근사값으로 그냥 보라는 소리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6020 나누기 157을 실제로 계산을 하자는 소리겠구나. 몇 번 들어갈까? 기본적으로 일단 3번 정도 들어가겠지. 아니 3번이래. 4번 안 들어가겠죠. 600이 넘어갈 거니까. 그럼 3번 들어갈 거니까 3, 7에 21에 3, 5, 15에 3, 1은 3 그럼 이제 여기에 몇 번 들어갈 건지 생각을 하라. 근데 여기에 대충 한번 8번 정도 집어넣으면 8, 7에 56에 8, 5, 40에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4에 0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8점 얼마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 그럼 n값이 38점 얼마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근데 우리가 문제 맨 처음에 n을 뭐라고 놨는데 2000년에서 n년이 더 더해진 그만큼을 표현해 줬다고. 그럼 결국 2000 38점 몇 년이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그 답은 결국 2038과 2040 사이에 있는 답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세요. 이게 로그 부등식 파트라고. 이렇게 해서 로그 부등식이 다 끝난 거야, 설명 자체가.